예산 예당 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군 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충남 동남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2일에도 나쁨 수준으로 전망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양군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소식입니다. 10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성과 예산,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10일 하루 접수된 백신 이상 반응은 47건으로 46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 1건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10일 기준 충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21명, 백신 이상 반응은 297건입니다. 충남 동남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충남 논산과 청양 등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노인과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튿날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 고덕면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 주변엔 또 다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반발이 거센데요.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예당 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에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주민 요구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고덕면 상장리 3개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를 8차례 초과했습니다. 최대 측정값은 세제곱미터당 5.8 마이크로그램으로 충남도 환경기준치의 2배에 달합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속 노출될 경우 백혈병과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공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출이 된 거였는데 만약 그 이전에 계속 벤젠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벤젠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이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성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 산단 인근은 현재 예당 2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산단 부지 주변 5개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와 상반된 내용에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덕면에만 4개 산단이 있는데 예당 2산단까지 들어서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할 때나 이럴 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떨 때는 좀 괴롭죠. 지금 산단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인근 불악 주민들은 어떻게 살느냐. 지금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최소를 위해서 산단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아니 주민이 있어야 먼저지 어떻게 세금 걷기 위해서. 사업 승인 기관인 충남도와 예산군은 현재까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금강청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며 벤젠 검출 결과도 산단 조성을 중단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마을에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추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산군 의원 재선거 예비 후보자 A씨가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1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과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석탄 화력 30기 가운데 14기가 오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와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은 11일 도청에서 보령 화력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고용 안정과 에너지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보령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3사는 오는 2025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마련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청양도 예외는 아닌데요. 도 단위 공공기관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최근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청 민원실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나흘째, 참여 인원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저마다 염원을 담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도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유치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되면 청양군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저희 청양군에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양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입니다. 먼저 이번 달 충남기후환경연수원 공모 참여를 시작으로 충남 지역 공공기관 2곳과 수도권 환경 산림 분야 공공기관 10곳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충남기후환경연수원의 경우 칠갑산 휴양랜드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군민 서명운동은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의지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치 조건만 맞다면 내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또 저희 청양하고 적합한 환경이나 산림 분야의 공공기관이 온다면 지역적으로도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30개가 넘는 기관 중에서 특히 산림 환경 분야에 집중을 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청양군민 서명운동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만 명을 목표로 오는 5월까지 군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식중독 의심 사례는 2019년 79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줄었습니다. 의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85명에서 19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식중독 감염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 일수가 줄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됐고 식당 영업시간이 제한된 점도 감염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은 노로바이러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갑질 신고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 현장에서 우월적 직위나 직책을 이용해 고통을 주거나 차별하는 이른바 갑질을 없애기 위해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교육 현장에서는 교장이 복무표를 작성해 특정 교사의 조퇴를 막거나 임신한 교사에게 체육대회에 뛰라고 하는 등 100여 개의 갑질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권 사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갑질 대응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소득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의 분석을 보면 2019년 충남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는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거주자가 도내를 벗어나 소비하는 역외 소비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11일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는 지역화폐 규모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 전략적 기업 유치 정책 수립 등이 단기 대응책으로 제안됐습니다. 장기 대응책으로는 핵심 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 동력 지속, 정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 주거율 향상 등이 꼽혔습니다. 충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10일 협회 관계자들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고 무자격자 불법 중개 근절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충남도는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회와 함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 지사는 도내 3,700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감시자로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드론으로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소방학교는 호서대학교와 함께 구축한 드론 화재 진압 시스템을 11일 도지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실증 훈련에 투입된 소방 드론은 호스를 매달고 15m 상공에서 20m 안팎의 물줄기를 5분 정도 내뿜었습니다. 소방학교는 올해 안에 50m, 2년 안에 120m 이상 고층 건물 화재에 투입할 호스 등 관련 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사다리 차를 이용해도 펴는 데 10분 걸리고 최대 높이가 70m에 불과해 23층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 주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홍성 예산군과 함께 공동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된 내포 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제각각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홍성과 예산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버스 역시 경계를 벗어나면 무료 환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동관리 조직을 신설합니다. 홍성 예산군의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에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조직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 역할도 맡을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목표를 정하고 개선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의 2019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공공 44.7%, 민간 19.1%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 수주율은 17개 광역단체 중 15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충남도는 수주율 저조 원인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를 수도권 건설사가 독점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담 분서를 시설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공공부문 60%, 민간부문 3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군 건설단체 연합회 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시책 발굴에 나섭니다. 홍성군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 20대에서 40대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